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에너지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팍팍 기운 드리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또 가장 고민이신가요? 네, 우리로고요. 1179원입니다. 우리로 그리고 1179원의 비중 79원. 어떻게 네. 되세요? 비중은 5%요. 5%. 네. 지금 그래도 강세로 보여주곤 있는데 이런 종목을 원래 좋아하세요? 좀 이렇게 단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종목 변동성이 큰데요. 그 트럼프 스웨즈라에서 네. 그 동료 말 듣고 사가지고 네,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 동료를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아니면 조금 멀어졌어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지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동료와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전략 받아봐야겠습니다. 대표님, 네. 요즘에는 누가 좋다고 해서 사고 이런 경우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로로 어떻게 그 동료랑 친해질 수 있습니까? 일단 좀 친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걸 또 다시 써야겠네요. 쓰고 우리 상담 이게 좀 왜냐면 이게 도와주세요. 결국은 트럼프 버프를 받아야 그럼 되는 에너지를 거거든요. 받아야 되니까. 에너지를 받아야 관련주로 되니까 샀다고 일단은 했으니까. 방송하면서 이런 것도 써보는 거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일론 방송에서. 머스크처럼 방송 네. 머스크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 버프를 좀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네. 트럼프 관련 종목 아니면 벗을게요. 야, 볼게요. 우리로 같은 경우가 사실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트럼프 네. 스웨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런 종목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죠. 최근에 삼부토건 같은 경우가 지금 근 2주 사이에 주가가 한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통신 장비주로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로가 뭐하고 실적이 어떻고 이런 부분보다도 테마로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먼저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소리 소문 없이 강하게 올라왔었던 삼토건 차트입니다. 최근에 한 400원에서 지금 1,600원까지 거의 4배 가까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또 추가적으로 나타나면서 다산 네트워크스 쪽으로 오늘 마찬가지로 그 불이 옮겨 붙었죠. 오늘 보시면 다만 4.6% 올라가고는 있지만 음봉으로 전환했었고 윗꼬리가 세게 달려 있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로서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딱 그러한 흐름이죠. 마찬가지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통신 이쪽은 장비 뭐 이런 쪽이고요. 관련된 광분배기 핵심 제품인 광분배기 쪽의 역할을 이익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 쪽으로 속해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이쪽이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된다든지 그런 모습은 그동안에 안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1,069억 매출이 지금 546억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영업이익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만고만한 가운데 작년에 적자로 전환해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적자 자체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서 얘기하는 기업도 아니고요. 그리고 보시면 시가총액 자체가 500억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특징적인 핵심적인 종목으로서 수급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테마로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개별적인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그 통신 장비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 말씀드렸죠. 다산 네트워크스가 우크라이나 통신망이나 전력망 복구하는 데 있어서 일부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힌 게 언제였냐면 작년 6월 달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불을 뿜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산 네트워크스가 지금 나도 여기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이에요.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로도 덩달아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산 네트워크스도 그리고 기존에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기존의 고점을 넘기지는 못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기존 고점이라고 하면 대략 한 1,300원대. 근데 이제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1,179원에 사셨기 때문에 단타로서 들어가신 게 맞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한 번씩 올라갈 때 1,300원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중 5% 정도라면 분명히 트레이딩 바이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단이 1,179원이고 지금은 1,149원이니까 당장 손절이나 이럴 타이밍 자체는 아니지만 목표가 자체 지금 방망이 자체는 좀 작게 잡으시고요. 개인적으로 1,300원도 보이긴 하지만 1,250원 윗선에서는 그냥 팔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최근에 저점이 1,100원대이기 때문에 1,100원 그냥 종가 기준 깨지면
아니면 팔자는 형태로 목표가 손절가 1,250원과 1,100원 각각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관련된 내용 체크를 하시면서 좀 작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시청자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꼭 질문해 주세요. 이걸 추천해 주신 분과 좀 친하게 지내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 아직도 사이가 좋다고. 네. 네네네. 네. 꼭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손절 보고 팔면 있잖아요. 꼭 밥이라도 사라고 꼭 말씀 꼭 전해 주십시오. 이거는 밥뿐만이 아니라 술도 얻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아니 왜냐면 500억짜리를 추천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도. 같이 밥이랑 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얻어먹도록 먹든 하겠습니다. 아니면 손절을 하든 익절이든 손절이든 같이 술자리 하면서 다음에는 뭐 지금 뭐 삼부토건 같은 거 꼭 추천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죠. 아니, 좋은 정보는 아닌데 삼부토건도 주가 측면에서 최근에 워낙 퍼포먼스가 좋았다 보니까 지금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그리고 대장주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요. 후발주자로서는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꼭 이런 부분 그 가격적인 전략 이런 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분께도 저희가 기분 좋게 커피 쿠폰 선물 드릴 테니까 070으로 저희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1,100원 손절 깨지면 팔자 이랬는데 뭐 다른 분들의 의견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무지개님은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죠. 듣고 사는 것도 자유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투자 판단에 도움을 저희는 드리는 것뿐이지 주식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 한번 언급해드려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1784번님의 문자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1,400원의 비중이 8%인데요. 빅데이터 그리고 AI 기술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종목입니다.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야 이게 뭐 얼마나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느냐 싶을 정도로 최근에 진짜 긴 음봉 캔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계속 뭐 악재가 계속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 같은 경우가 사실 7월달 이후에 시장을 주도를 했었죠. 주도했었던 이유는 결국 심플합니다. 물론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같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에 오랜 기간 신음해 왔었던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었죠. 네.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최근에 FOMC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자기는 임기상으로 그 법적으로 2026년까지 그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표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최근에 환율과 금리가 급등을 하는 등 분위기 자체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당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치가 연간 4차례 아니면 5차례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1차례 아니면 2차례. 그리고 최근에 이제 12월 달 금리 동결 확률도 지금 거의 40% 가까이 육박해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차익 실현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보면 알테오젠은 좋잖아요. 알테오전이 좋죠. 왜 그럴까요? 알테오젠은 뭐 지금 시총 굳히기 들어갔고 오늘 목표가 70만 원 그럼요, 리포트도 그럼요. 나왔고. 근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국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시장이 이쪽이 주도 섹터고 시장이 상승장이고 돈이 많을 때는 종목의 확산이 나타납니다. 알테오젠 신고가 가고 리가켄 바이오 신고가 가고 유한양이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유한양을 찼죠. 찾는 가운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종목들 찾는 가운데 새로운 밑에 있던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오면서 종목의 확산이 나오는데 지금 그만큼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확산이 못 나왔다는 확산이 못 말씀이신 나오고 거죠? 쏠림이 나와버리는 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못 따라가고 있는데 네. 내 종목은 언제 올라갈까? 뭐 이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파로사이바이오로 네. 돌아와서 사실 AI 관련된 신약 관련된 기업이고요. 보통 이러면 사실 우리가 실적보다는 기술 특례로 들어온 가운데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4년 연속 적자 이런 부분이 누적이 되어 있고 보통 이제 기술 특례로 들어오게 되면 5년 이런 부분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유예가 되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적자 기록을 하게 되면 5년 연속 적자 기록을 하는 가운데 기술 특례로 적용이 되었던 5년 유예 이런 부분도 끝내버리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보통 상장했었을 때 자금 자체가 좀 떨어지고 나서 추가적인 유상 증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바이오를 짓누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8542 바이오 쪽에서는 웃어주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쪽 같은 경우가 불응성 남소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임상 일상 시험 진행 중이고요. 병용요법 개발 통해 가지고 타겟 환자군 확장하는 형태로서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뭔가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주가 상승은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사신 가격이 1,400원의 비중은 8%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었을 때 10,000원 이상 윗선으로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계속해서 낮춰나가는 모습이 좀 눈에 띄게 지금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설정을 하면서 라운드 넘버 즉 10,000원 넘어가게 되면 비중을 좀 분할로 좀 줄여나가자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사실은 기존의 저점을 또 깨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8월 5일 날 8,330원까지 갔었던 이후에 지금 박스권 하단을 기록했던 가격은 대략 한 8,600원 정도인데 8,600원. 지금 8,670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쵸. 거의 하단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스럽게 손절 타이밍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버퍼 감안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한 8,500원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니까요. 손절 라인은 종가기 좀 8,500원 깨지면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한번 그래도 튀었기 때문에 10,000원 넘어가면 분할로라도 조금씩 팔아나가자라고 좀 같이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8,500원, 85,000원 좀 있죠. 이 부분 깨지게 되면 비중 축소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손절에 대한 타이밍도 어느 정도 이럴 때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 되는 게 현재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지금 너튜브를 쭉 보고 있거든요. 뭐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FOMC 오 이장님도 오셨어요. 이 일이 또 많으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브로드TD님께서 아주아이비 투자 얘기를 좀 해주셔서 이걸 좀 살펴볼까 합니다. 2025원의 10% 비중입니다. 창용혜님 제 네. 종목 좀 봐주이소라고 하시면서 네. 지난번에 행님께서요 창투자 비중을 축소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떡상했습니다. 내일 상한가 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창투사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꽤 많은데 네. 왜 시장이 안 좋으면 창투사는 잘 가는 거냐? 이거부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사실 뭐 우리가 신기사나 창투사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장에 뭐 상장 이슈 있을 때 그때 튀는 모습이 나와요.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어떤 번업다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또 이걸 또 꺼내야 되겠네. 빨리 쓰시고 하셔야 돼요. 오늘은 바빠요. 이게 또 한 번씩 써야 1인 돼요. 2역 하십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이걸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트럼프 아닌 머스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주아이비 투자가 스페이스X 지분 투자. 지분 확보했다고 네, 얘기 그와 나왔잖아요. 관련된 내용 자체가 나오면서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 같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뭐 창투사든 신기사든 이와 관련된 그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관련된 얼마나 소식이죠. 수혜를 누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에 따른 직접적인 네. 수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쵸. 사실 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 그 얘기가 나오고 정도인데. 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지금 뭔가 올라가야 되는 뭐 이슈나 이런 거 모멘텀이 자체 많이 없죠. 없거든요. 보시면 스페이스X 지분 지금 일부 확보했다는 소식 이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반기 미국 법인 솔라스타 벤처스 통해서 스페이스X 투자를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하고 투자를 집행을 했다. 정확한 지분과 투자액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측면이고 오늘 일단은 상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네, 너무 축하드려야 네, 되죠. 이러한 부분이 2025원에 사셨는데 지금 2,630원 기록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상한가 잔량이 거래량이 150만 주인데 152만 주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쌓여있는 잔량이 352만 주입니다. 더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스페이스X. 들고 가야 되겠네요, 계속.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라면 상한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 홀딩. 홀딩이고 지금 같은 기세면 사실 내일 한 번 더
상한가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이상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은 상한가 깨지기 전까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상따라고 하죠. 보통 전략을. 네, 그쵸. 오랜만에 들어보죠. 상따. 상따 오랜만에 들어. 이런 시장에 상따라니. 그렇죠. 상따하는 전략으로서 지금 네. 가지고 계시니까 팔지 마시고요. 상한가 풀리기 전까지 그대로 따라가자. 상한가 풀리면 한 번에 팔지 마시고 10%니까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30%, 40% 파신다든지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 파는 전략으로 일단은 이건 단기 급등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주고 누구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X 관련된 테마로서 얽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일선 깨지면 팔되 상한가 깨지면 일단 3분의 1 정리 나중에 3일선 깨지면 다 팔자 하는 형태로서 일단 분할 매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너무 축하드려요. 이런 시장에 상한가 가신 분들의 사연이 오면은 너무 기분 좋거든요. 치킨 맛있는 거 드시거나 뭐 맛있는 음식을 오늘처럼 가족과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깨지기 전까지 홀딩 내일까지 일단 두고 보시면서 조금씩 이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와, 너무 축하드려요. 이런 종목 사연 너무 좋아요. 다음으로는요. 7485번님이 TYM이라고 4,340원에 매수가 30% 비중 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크라 재건 사업 협력을 좀 논의한다. 그래서 또 이 관련주로도 좀 묶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긴 밑에 꼬리 달린 양봉 캔들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다시 또 쭉 음봉 캔들이 나와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슈랑 맞물려 있거나 테마로 가거나 하면은 급등락이 너무 심해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오늘 어떻게 이 종목 트레이딩 해야 됩니까? 참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딱 지금 그런 상황. 상황이 또 손실 보고 계시니까. 네네.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데 또 오늘 이거 또 써야 되나요 진짜? 써야 이거? 되고 오늘 들어가셨어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거 계속 좀- 쓰고 계세요. 벗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관련주는. 왜냐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아니면 지금 머스크 관련된 음. 종목. 결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맞아요.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트럼프 관련된 버프를 받는 이런 맞아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주목을 끌고 있을 뿐 이런 종목들이 좋다는 얘기는 테마로서만 자금이 쏠려버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들 같은 경우는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이거 모자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사연만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여튼 TYM 같은 경우가 최근에 모멘텀이 있죠. 관련된 내용들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TYM 하면 대농과 더불어서 농슬라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나요. 실적으로서 점검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자율주행 트랙터 뭐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뭐 자율주행 언급이 될 때 제일 마지막에 갔었던 종목으로 저도 체크했었던 종목입니다. 8일 날 그러니까 11월 8일이면 지난주죠. 국회의원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그리고 대사관들이 지금 동산에 그 용산에 있는 지금 본사에 방문했대요. TYM 본사에 네. 방문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디미트로 프리프텐이라는 의원이 지금 TYM이 기부한 이런 트랙터와 이런 농기계 이런 작업기들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지역구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그와 관련된 이제 언급을 했다는 부분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까지 기록할 정도였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기세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는 모습 자체가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보통 이제 갭으로서 그 다음날 떠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시면요. TYM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가 8.8%였고 9.8%까지 1% 정도 높인 이후에 7.5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요. 시간을 보세요. 시가가 떠서 시작을 했는데 9시 1분에 고점 찍고 나서 바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너무 그만큼 빠르게. 차익 실현 자체가 가파르게 나왔다는 얘기고 네네네.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띄우지 않는 이 차트를 같이 띄웠죠. 네. 뭐냐면 그냥 거래량 체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평상시에 거래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 뜨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거래량 자체가 지금 보시면 VMA 그러니까 볼리틸리티 즉 거래량 관련해서 13 평균이 82,000주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받아 있었던 이런 종목이었다면 부럽다. 지금 오늘 거래량 얼마죠?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989만 주 하루에 8만 주 거래되던 종목이 989만 주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테마로서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다 보고 시장에서 그만큼 이와 관련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4,340원 오늘 사셔가지고 지금 비중 30%로 좀 세게 이렇게 좀 물리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사신 것 같아요. 예, 좀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4,340원에 비중이 무려 30%나 됩니다.
그런 많이 상황이니까. 들어가신 분이죠, 이분은. 그렇죠. 한 종목 비중 저는 20% 넘는 거 자체를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혼을 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피곤해지니까요. 지금 4,340원에서 한 10% 정도 좀 이런 손절 라인 자체를 가져간다. 그러게 되면 대략 한 3,800원대 후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10%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저라면 오늘 지금 기록했던 저가가 3,900원대 지금 중반 저가 기준으로는 3,955원인데 저라면 3,900원 깨지면 비중 30% 중에서 한 10%라도 3분의 1이라도 좀 정리하는 형태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완전히 다 팔아야 되는 가격 이건 얼마냐? 장대 양봉이 서면 저는 체크를 하는 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네. 이 장대 양봉은 50% 되돌림이거든요. 3,8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3,900원 깨지면 3분의 1 팔고 3,850원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850원. 나머지 다 팔자 하는 형태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 종목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어디까지 가겠다 뭐 이런 부분은 없고 사실 오늘은 기존의 고점이 한 4,700원대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까지 딱 찍고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목표가는 4,700원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700원까지. 일단은 좀 밑에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900원 깨지면 10% 비중을 조금 정리한다던가 더 깨진다 싶으면 일단은 3,850원 깨졌을 때 나머지는 그냥 시원하게 다 정리를 하시는 게 그래도 그게 제일 현명한 선택일 거다. 이런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급하게 들어가고 비중 좀 많이 들어가고 단타인데 이러면 좀 위험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댓글에 보니까 FOMC 의장님 오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트럼프 모자 같은 거 쓰고 나오셨는데 대세는 트럼프니까 그 모자 괜찮아요. 이렇게 허락을 또 구해주셨어요. FOMC 의장님이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죠. 안 좋은데 좀 좋은 것 같아요. 댓글에서는 이거 써도 그래요? 괜찮다고 네, 얘기를 감사합니다. 해주시네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의장님도 보고 계신 주슐렉입니다. 의장님 26년까지 임기 꼭 채우시고요. 그 이후에 꼭 이제 트럼프가 자른다고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이팅입니다. 네. 갑자기 영상 편지를 네. 의장님께 드렸는데 꼭 이 영상을 우리 FOMC 의장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 잘 채우시고요. 저희 그러면 문자 들어갈게요. 2749번님이요. 잉글 우드랩이라는 종목 신청해 주셨고 24,450원에 10% 비중 담고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 OEM 만드는 기업인데 워낙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그냥 잘 갔지만 또 관세 폭탄 내린다 이러면서도 주춤주춤 하잖아요. 일단 부자재 수급에 대한 지연들, 고객사의 수급 지연,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네. 악재로 오늘은 장중에 7,3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좀 고점에 사신 거예요. 이렇게 네. 빠질 줄 모르고. 일단 드디어 벗어서 좋네요. 네, 드디어 드디어 벗었네요. 오늘 바쁘신데요? 바빠요. 네. 벗다 썼다 하기가 얼마나 옆에다 힘들겠어요. 놓고 하셔도 돼요. 그런가요? 네, 그럼 한번 봐주세요. 잉그루드랩. 네, 잉그루드랩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화장품 OEM, ODM 쪽인데 미국의 GMP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모회사가 코스메카 코리아로 수년 전에 코스메카 코리아 피인수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 쪽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K-뷰티 브랜드 그 붐과 함께 이에 따른 이제 잉그루드랩의 수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치고 있는 분위기였죠. 사실 2분기까지 어느 정도 실적도 선방하는 가운데 코스메카 코리아도 상당히 좋은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는데 네. 3분기 숫자가 둘 다 깨져버렸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그리고 여타 아모레퍼시픽은 선방을 했었지만 나머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의 부진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1일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광군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광군제라고 해서 국내 화장품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로컬에 치고 유럽, 에스트로더 등 이런 프레스티지 라인 쪽은 오히려 유럽 쪽에 치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설 자리를 많이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진출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물꼬를 트고 특히나 이제 뭐 아누아라든지 스킨천사라든지 코스알엑스라든지 이와 관련된 이런 중소형 브랜드 약진이 지금 나타나면서 최근에 이런 OEM, ODM 쪽에 시장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잉그루드랩 실적을 보면요. 3분기에 영업이익 41억 기록을 하면서 시장은 눈높이뿐만이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56% 기록을 하면서 큰 폭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해버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매출 비중 1위인 고객사의 용기 수급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이런 선적 이슈로 인한 지연이 지금 실적의 발목을 잡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객사가 중국산 용기로 사급을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용기를 조달받아야 하는데 이거를 기존 턴키에서 논턴키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지연 이슈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용기 수급 자체가 좀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안 나오는 지금 이런 웃지 못할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나가는 이런 부진한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2450원이면 사실 오랜 기간 좀 장투를 하셨고요. 그리고 올해 28,300원까지 올라갈 때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은 KBT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는 말씀드렸던 실적 이슈와 그리고 화장품 관련돼서도 가장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인그로 드랩은 오랜 기간 그러니까 지난 7월 이후에 오랜 기간 소외받는 모습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450원에서 지금 보시면 거의 3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한 대략 60% 이상 60% 지금 이상. 손실 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때 팔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손절가를 제시드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었을 때 그때 비중을 줄이는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장기 평선 이 부분도 넘어서지 못하고 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위치한 장기 평선은 지금 얼마냐면 여기 보시면 녹색 선 12,182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단기 목표치는 12,000원이지만 워낙 이제 사신 가격하고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좀 뭐랄까요? 좀 시간이 좀 더 길어지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따로 물타지는 마시고요. 물타지는 마시고 좀 더 지켜보는 형태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12,000원 드리면서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이거는 손절가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는 좀 마음을 담아서 일단은 손절가 없이 12,000원 정도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물타지 마시고 일단은 반등 나오면은 반등 나올 때만 비중 축소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우리 너튜브에 되게 또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들어와서 한번 답변해 주신다면 트럼프가 관세를 올려버리면요 미국 내 시장 물가가 상승하는 거 맞죠? 이론상으로 좀 관세가 올라가면 사실은 그 소비자 물가도 같이 오르는 게 맞는 건데 이 관세랑 자국의 또 물가랑 상관이 있는 거 아닌가 없는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보편적 관세 자체를 올려버리고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관세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편 관세 때리겠다 해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쪽에서는 수입 물가 자체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때려가지고 너희가 우리한테 수출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비싸게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 관세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경쟁력, 수출 경제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이쪽도 보복 관세 때려버리면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 버리는 효과 자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오랜 기간 우리가 힘들었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게 잡히고 물가를 내려가고 금리를 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물가 자체가 높게 유지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려고 하더라도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같이 나타나 버리게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 이제 그 감세나 그리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재정 적자를 좀 보충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채권 수익률 자체, 금리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떨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같이 나타나 버리게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흐름이 지금 같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게 되면 이런 고물가에 고금리까지도 같이 나타나 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즉 채권 발행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와 역상관관계 갖는 부분이 나오고 되잖아요. 즉 고물가 고금리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국내에서도 보시면요 고환율과 강달러죠. 고환율과 고금리로 인해서 시장 매크로 이런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 지금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런 강달러와 함께 3대 지수 신고가에 좀 이런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때 가상자산 신고가 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철저하게 소외받으면서 오히려 계속 저점을 낮춰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물가
미주가 고금리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환율 또 고금리로 인한 시장이 하락한다. 그게 우리 또 국내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길, 해답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저희 또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8174번님이 파라다이스 또 오랜만에 신청을 해주셨는데 12,120원에요. 15% 비중을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내년에 중국 VIP 회복세가 좀 확인이 필요하다. 파라다이스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궁금증이 있는 게 지금은 좀 2%대로 좀 내려가고는 있는데 그동안 사실 그래도 막 중국에서 많이 좀 들어오면서 좋아질 거다 했지만 9월 30일 기점으로는 쭉 빠져서 5일선 이미 이탈이 됐어요. 관련해서 주가가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보면은 또 파라다이스 역시도 이 섹터 역시도 쏠림 현상에서 제외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파라다이스 어떻게 보세요? 같은 경우도 사실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서 항상 이제 언급이 되는 쪽이고 그쵸. 파라다이스 시티 영종도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한을 하게 되면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항상 이제 언급이 되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돼서 언급을 하는 쪽은 많이 없죠. 물론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비자 면제 이런 부분이 생각지도 못한 카드로서 같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경우에 지금 제주도를 한정으로 해가지고 한 30일 무비자 입국 자체가 우리나라는 가능하게 풀어놓은 상황에서 중국이 먼저 전향적으로 비자 면제를 했기 때문에 국내도 비자 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기대감 자체가 있거든요. 그 경우 이렇게 되게 됐을 경우에 마찬가지 이런 패키지 여행사 하나토를 비롯한 이런 그 기업들과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이런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 면세점까지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기대감 자체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소비 자체가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면세점 같은 경우가 다이소의 주도권을 넘겨준 상황이죠. 다이소나 올리브영에. 그래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이런 부진한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이 저점을 낮춰나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지금 기록하는 이러한 흐름입니다. 상당히 부진한 중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 고리에 놓여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지금 3분기 이익을 보시면요. 영업이익 362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무려 37%나 오히려 하락하는 역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드라백은 1조 7천억으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금 선방하는 모습 전 분기 대비 4.1% 정도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홀드율이 1.8%포인트나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월 달에 중국의 국경절로 인해서 들어오는 숫자 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인바운드 수요 이런 것들 확인해 보면 사실 국경절 효과를 보기는 봤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치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올해 지금 전 월 대비해서 그 10월 달에 보시면 9월 대비해서 한 19% 정도 이렇게 네. 더 들어왔다고 보는데 국경절 효과로고 보기에는 좀 무색할 정도 수치를 기록했다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추세에 역행하는 이런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향 추세에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역행하는 이런 투자는 좀 지양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12,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12,000원이라면 거의 단기 고점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비중은 15%. 그러면 약간 물을 타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목표가는 12,000원 그냥 사신 가격 정도로 같이 드리긴 하지만 기존 고점 라인대죠. 고점 라인대로 드리긴 하지만 일단은 손절 라인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9,280원. 즉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샀지만 내 판단이 틀린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요. 저라면 일단은 계속 저점을 낮춰 나가는 상황이니까 손절 라인은 한 9,000원 정도로 좀 현 시점에서 대략 한 3, 4% 정도로 좀 작게 잡으면서 일정 부분은 좀 비중을 줄이십사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궁금한 게 이렇게 추세가 하향되어 있는 건 보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반대로 보면 딱 극과 극인 게 추세가 계속 신고가 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차라리 그게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냥 신고가 종목을 타는 게 낫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신고가 나는 종목, 신저가 나는 종목 이렇게 완전 양극화예요. 네. 지금은 뭐 중간 횡보만 하더라도 그게 없죠. 사실 시장에서 엄청나게 선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고가 나는 종목과 신저가 나는 종목이 지금 왜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냐면 기업의 실적 자체로 둔화 자체가 내년에 지금 점검이 되고 있고요. 경기 둔화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파라다이스는 중국 경기도나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이 시장이 상승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 밸류상으로 싼 종목 사면 됩니다. 왜? 시장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으면 밑에 있었던 종목들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장은 체력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거래대금이 크게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소액 하락장 이런 부분이 되풀이되고 있죠. 그러면 하락장은 사실은 2등, 3등 저 밑에 있는 종목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1등 종목 빠지는 거 지금 빠지면 사야지 하는 이런 수요가 그나마 어느 정도 시장을 좀 1등 종목만 받쳐주고 있을 뿐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빠졌을 때 더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확산이 나타나고요. 요즘같이 하락장일 때는 쏠림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매매에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두렵기는 하지만 오히려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들이 잠시 쉬어갈 때 대응하는 게 확률적으로 좀 더 지금 그래도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극과 극장세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것보다는 우상향이 낫고 그리고 눌림목을 이용해서 신고가 종목 들어가면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아쉽게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